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6일 오늘의 미주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준 유튜브 채널은 주말에도 아주 바빴습니다. 3개나 되는 영상이 게시가 됐는데요. 처음 2편은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 출연하신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은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미존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주식 초등학교는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영상만은 꼭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이스닥의 멤버가 아니시더라도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시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제가 생산성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AI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가족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요. 조금씩 생산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좀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덕분이죠. 그런데 이제 AI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이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년에 뭐 한 몇십만 원씩 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나중에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AI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2017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좀 끔찍합니다. 결국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요, 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의 혜택을 받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우스랑 호모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격화되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결국 호모 사피언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언스인데, 호모 사피언스라는 종족은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다른 종족을 모두 멸종시키면서 진화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이 인공지능과 로보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모 데우스가 등장하게 되면요, 결국 호모 데우스가 호모 사피언스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세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끔찍한 미래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주식책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인공지능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양극화가 극심해질 텐데, 이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 호모 사피언스한테는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커다란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협력을 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커다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준이라는 커뮤니티 역시도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입한 멤버십을 다 합치면요,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가입한 것만 한 7, 8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분석하기 위한 툴 역시도 한 5개, 6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한 뭐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입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툴을 제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는 데는 1년에 수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미준이라는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혼자 투자를 진행하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과연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서 뭐 인사이트가 좋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존 채널 시청해 주시고 또 3,000분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미존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툴을 이용을 해서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컨텐츠도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는 미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맵은 지난주 금요일 하루의 성적인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쪽에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 중에 세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 가까이 급등했고요. 오라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라클의 어닝 결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도 1.64% 올라갔는데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수혜주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긴장이 강화되면 국방에 기여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혼조세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를 조금 더 능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를 봐도요. 올라간 종목 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는 성적표가 제출이 된 거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은 0.36%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56%, 그리고 다우존스는 1.3%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준 탑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한 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일주일 동안 1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7.58%, 탈렘 에너지 플러스 7.20%, 셀레스티카 플러스 3.81, 넥스트래커 플러스 3.04, TSMC 플러스 2.89, 스트래티지 플러스 2.24, B2가 플러스 1.20%, 크레도 플러스 0.73, 브로드컴 플러스 0.72, 알파벳이 플러스 0.57, 엔비디아 플러스 0.18, 비스트라도 0.07% 소폭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6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일단 AMD가 0.03% 떨어지면서 횡보했고요. 비트코인도 0.19% 소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0.69, 우버가 1.95% 떨어졌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2.20, 트레이드 데스크가 4.9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센티먼트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폭부터 살펴보죠. 시장 폭은 이제 70.4%의 주식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긍정적이고요. 47.4%의 주식은 장기적인 추세도 괜찮다. 이렇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인데요. 전쟁 때문에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19.93, 20 아래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소식은요, 단기적인 악재지 장기적인 추세를 망치지는 못한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59까지 하락했었는데 어느덧 60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탐욕이 넘치는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탐욕 단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요. 86,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현금은 조금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존 올인원 멤버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제가 원하는 현금 비중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를 지금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현금 비중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영향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없고요. 또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전쟁이 찾아오면 줍줍기에다 이 부분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힘은요. 펀더멘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화요일 8시 30분 아침에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유명한 세일즈 리포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는지 화요일 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드디어 FOMC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날이죠. 자, 이번에 기준금리가 변화할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는가,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준 유튜브 방송도 하루 쉴 계획이라고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준 유튜브 채널의 대문 페이지, The Main 페이지에 오시면요. 각 채널마다 그 채널을 대표하는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4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여기에 게시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은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가 작성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최고의 성장주를 찾아주는 단 3가지의 지표라는 굉장히 눈에 띄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챕터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성장주 찾을 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내가 찾아낸 가장 확실한 종목 선정 방법은 3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요, 시장 침투율,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면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장 침투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 침투율은 뭐냐면요. 그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만약에 애플이 이제 막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애플의 주식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때 결정적인 투자의 지표가 바로 시장 침투율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인구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는요, 한 20%에 불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80%는 아직까지 침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 즉 1등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우리가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어닝의 성장률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애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에 침투율이 낮을 때 들어갔다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죠. SNS가 시작할 때 시장 침투율이 낮았을 때 투자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구글 역시도 검색 시장이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이용하지 않을 때 그때 투자했다면 대박이 날 수 있었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려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요, 과연 어떤 시장이 침투율이 낮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인공지능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시장 침투율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죠. 로보틱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 AI의 지금 시장 침투율이 낮은데 1등 기업은 엔비디아고요. 자율주행의 시장 침투율은 낮은데 그 누구도 자율주행을 아직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1등 기업은 테슬라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도 아직 시장 침투율이 거의 지로에 가깝잖아요. 따라서 시장 침투율이 이렇게 낮을 때 거기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메타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기업들을 봤을 때, 투자 기관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기사를 통해서요, 블록체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중에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강추하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폴춘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폴춘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급등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다음 도약을 위해서는 명확한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암호화폐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폴춘 500대 기업의 임원 10명 중에 6명은요. 자사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폴춘 500이면 대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기업 중 10명 중에 6명의 임원이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현재 3분의 1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작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더욱이 암호화폐를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80% 이상은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원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는 폴춘 500대 기업의 비율은요, 2024년 조사 결과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코인베이스는 보고서에서 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기조에 힘입어서 미 의회는요, 해당 분야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한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같은 기업들은 눈에 띄는 시장 대비 IPO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월마트와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의 최대 소매 업체들도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체 토큰 발행 가능성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한 기사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폴춘 500대 기업 임원 100명과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권자 25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54% 급등했고요. 또한 이 조사는 제3자 리서치 기관에 의해서 수행됐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 없이 제3자가 리서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는요, 지난해 연간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이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결제 네트워크의 거인, 즉 두 개의 기업이 있죠.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합산 거래량을 7.68%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더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기업에게 실현된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걸 자주 사용했는데 더 이상은 수수료가 높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요. 드디어 슬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죠. 전송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리고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수수료가 전무하죠. 그리고
그리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춘 500대 기업 리더의 90%는요. 암호화폐가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관 그리고 중소기업들은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수수료 그리고 거래 처리와 같은 가장 커다란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핵심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는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2,47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는 미국 M2 통화 공급량의 1%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공급량 M2 통화량의 1% 이상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6월 달이 중순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추천 종목을 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지금 코인베이스가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은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코인베이스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왜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주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요. USDC는 코인베이스가 서클이라는 회사와 함께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USDC를 발행할 때는 실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USDC를 발행하게 되면요. 100만 달러를 은행에 맡겨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은행에 맡긴 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익을 현재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나눠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USD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100% 모두 코인베이스가 가져간다. 이러한 수익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있는 USDC 역시도 서클과 반반씩 나눠 가지고요. 자,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방식으로 코인베이스가 번 돈이요. 약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억 달러를 이미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무려 30조 달러에 육박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위에 기사에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3배 이상 규모가 늘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 들어 5개월 동안 지금 무려 20.2조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자, 결정적으로요. 너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요. 미국 기업에 돈을 보내려면 원래는 이제 며칠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USDC를 사용하면요. 몇 분 만에 송금이 완료가 되죠. 그리고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타지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요. 결제해서 엄청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보낼 수도 있고요. 자, 따라서 독일의 도이체방크 같은 대형 은행들도요. 기업 고객들의 국제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존 전통적인 금융권 역시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 이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이 사용할수록 코인베이스는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더 많은 USDC가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포함이 되겠죠. 폴춘 500대 기업과 같은 대기업들은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해킹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용 커스터디 업체 중에 하나죠. 가장 전통도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요. 자,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련된 수요, 그리고 보관 자산이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요, 코인베이스가 얻는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에게 USDC 보유에 대해서 연 4.1%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공급업체 결제라든지 고객 환불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만큼 거래가 많아지고요.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마다 받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새로운 기업 고객을 다수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었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요, 안정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모두 기업의 고객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개인 고객에 비해서 기업 고객은요, 보통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업들은 거래 규모도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은요, 이미 전체 수익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익원이 이미 됐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약 2.1억 달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또한 회사의 CEO, 코인베이스 CEO는요, USDC를 세계 1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자, 물론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테더, USDT라고 부르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한 페이팔 USD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죠. 자, 따라서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코인베이스의 모멘텀 잠깐 보여드리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7가지는 매도, 10가지는 중립이고요. 9가지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년 주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죠. 코인베이스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분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컵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핸들이 구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 핸들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275달러입니다. 275달러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뚫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요, 컵앤 핸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가 위로 돌파하는가 아니면 다시 떨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2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255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20일 이평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선이죠. 자, 이거를 넘어서면 20일 이평선을요,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주가가 힘을 좀 응축한 뒤에 20일 이평선 255달러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75를 넘어야겠죠. 275달러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이제 컵앤 핸들이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사상 최고치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하락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뚫었어도 275달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요, 그 유명한 컵앤 핸들이 완성이 못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죠. 자, 하지만 여기 녹색 선이 있잖아요.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요. 만약에 떨어지는 추세가 발견이 되면 여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스테이블 코인 특집입니다. 왜냐면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었죠. 아마존과 월마트가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자,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 한마디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기술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지 않고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새로운 시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피드백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여러분들께 취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시장 침투율이 낮은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 미국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아마존 담당자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WSJ에 따르면 익스피디아 그룹과 여러 항공사도 비슷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같은 특정 통화의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토큰으로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들보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열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송금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압도적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의 발행량은 1,550억 달러까지 급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비자는 최대 7.1%, 마스터카드는 최대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두 회사 모두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주가 하락폭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및 다른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결제 및 송금 사업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전 세계 은행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와 산탄데르 은행 등이 이러한 토큰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아마존,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이유,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거대 소매 업체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에 매출액의 2쯤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부담의 현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아마존의 연간 매출이 약 5천억 달러, 월마트가 약 6,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만 각각 150억 달러, 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중간 결제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이러한 중간 단계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고 즉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 수수료를 0.1%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거의 0에 수렴하거나 고정형 수센트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효율성 카드 결제 대금이 소매업체 계좌에 완전히 입금되려면 보통 1달 3영업일이 걸립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 전송은 수초 달 수분 안에 확정됩니다. 아마존, 월마트는 해외 제조사 물류 파트너와 매일 대규모로 거래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제가 가능해지면 운전자본 워킹 캐피털을 줄이고 공급망을 민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결제에서 발생하는 환율 수수료와 처리 시간 지연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미국 고객이든 유럽 고객이든 아시아 고객이든 동일한 디지털 화폐로 즉시 결제할 수 있어 복잡한 환전 과정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고객 락인 효과와 데이터 수집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고객들이 해당 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되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별다방 카드처럼 고객들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고객의 구매 패턴, 선호도, 소비 습관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이런 데이터의 일부를 가져가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는 100% 자체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 생태계로의 확장,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금융 서비스 회사로의 확장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대출, 투자, 저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소매 업체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페이, 아마존 랜딩 같은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시장 선점 효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리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를 구축해 놓으면 미래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마존과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 검토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미래 상거래 생태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과 월마트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라는 행위를 더 이상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통제하여 비용 절감, 고객 확보, 데이터 주권, 미래 경쟁력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입니다.